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기록하는 Easy Well Log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 침대에서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뚝 소리를 내거나 계단을 내려가다 저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가 나온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서 처음 몇 걸음이 마치 나무 막대를 달고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분이 이런 증상을 경험하시면서 에이,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생각하며 그냥 포기하고 사십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뻣뻣한 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변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60세, 70세, 심지어 80세가 되어서도 계단을 사뿐사뿐 내려가고 등산을 즐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어떤 분들은 괜찮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힘드실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영상에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리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천연 쿠션, 즉 콜라겐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시중에는 수십만 원짜리 콜라겐 보충제, 히알루론산 주사, 연골 주사가 넘쳐납니다. 광고도 엄청나게 하죠. 그런데 왜 그걸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의 무릎은 여전히 아프실까요? 그건 바로 공장에 원료를 잘못 넣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싼 콜라겐 제품을 먹어도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활용하는 공장, 즉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트에서 단돈 몇천 원으로 그 공장에 최고급 원료를 넣어주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께 억지로 무언가를 팔거나 광고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그냥 진심으로 여러분의 건강이 걱정되고 좋은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만든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귀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콜라겐이 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무릎 안에는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습니다. 이 연골의 주성분이 바로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은 쉽게 말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 중 하나인데 피부를 탱탱하게 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합니다. 문제는 이 콜라겐이 25세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60세가 넘으면 20대의 절반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골 쿠션이 닳고 줄어드니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되고 그게 바로 통증과 뻣뻣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우리 몸은 70, 80세가 되어서도 콜라겐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원료와 환경이 부족해서 공장이 멈춰 있을 뿐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채소들이 바로 그 공장을 다시 돌리는 핵심 원료가 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친구가 조금 의외이실 수 있어요. 바로 파슬리입니다. 보통 파슬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양식집에서 요리 위에 올려진 그냥 장식? 그래서 집어내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파슬리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C를 레몬이나 오렌지보다 훨씬 더 많이 품고 있습니다. 100g당 비타민C 함량이 레몬의 3배가 넘거든요. 왜 비타민C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비타민C는 콜라겐 공장의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비타민C가 없으면 콜라겐으로 변환이 되질 않아요. 즉, 비타민C는 콜라겐의 촉매제입니다. 그리고 파슬리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것이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아픈 관절의 소방관 역할까지 해주는 거죠. 파슬리 활용법, 오늘부터 파슬리를 잘게 다져서 된장국에 한 스푼, 나물 무칠 때 한 스푼 넣어보세요. 향이 은은하게 배어들어 음식 맛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 초록 보약은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애호박입니다. 애호박 볶음, 애호박찌개, 정말
친숙한 식재료죠. 애호박에는 실리카라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죠. 실리카는 콜라겐, 섬유 하나하나를 단단하게 꼬아서 밧줄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콜라겐 섬유가 그냥 흩어진 실이라면 실리카는 그것을 튼튼한 밧줄로 꼬아주는 역할입니다. 또 애호박에는 수분이 90%가 넘게 들어 있어요. 관절은 적절한 수분이 있어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데 애호박이 그 수분 공급을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주의사항: 애호박은 오래 볶으면 실리카가 파괴될 수 있어요. 살짝만 익혀서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도록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뽀빠이가 왜 시금치를 먹었는지 이제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금치 이야기입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관절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거나 종아리가 당기시는 분들, 그게 마그네슘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면 그 증상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또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비타민 K는 칼슘을 뼈로 보내는 교통정리 역할을 합니다.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뼈에 쌓이지 않고 혈관에 가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시금치의 비타민 K가 칼슘을 제자리로 안내해 줍니다. 중요: 이 세 가지 채소는 너무 오래 삶으면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가요. 살짝 데치거나 가볍게 볶거나 생으로 갈아서 드시는 것이 무릎 공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좋은 원료를 준비했다면 이제 그걸 무릎까지 배달해야겠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혈관이 막혀 있으면 관절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많은 분이 좋은 음식을 드시는데도 효과가 느린 이유예요.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골은 주변 활액이라는 관절액에서 영양분을 받아야 하는데 그 관절액을 만드는 원료는 결국 혈액에서 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연골까지 영양이 배달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첫 번째 채소가 바로 비트입니다. 처음에 비트를 보면 생긴 게 좀 투박해 보이죠. 그런데 이 안에 엄청난 보물이 숨어 있어요. 비트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한데 이 질산염이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요. 혈관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죠.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면서 무릎, 연골 구석구석까지 영양분이 빠르게 배달됩니다. 발가락이 자주 저리거나 다리가 유난히 차가운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인데 이런 분들이 비트를 드시면 특히 효과를 빨리 느끼실 수 있어요. 또 비트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레인이 들어있어서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연골을 보호해 줍니다. 비트 먹는 법: 비트는 생으로 갈아서 사과나 당근과 함께 주스로 드시거나 살짝 쪄서 샐러드로 드세요. 처음에는 흙맛이 좀 난다고 하시는데 사과 반 개랑 같이 갈면 훨씬 먹기 편합니다. 단, 비트를 드시면 소변이나 대변색이 붉게 변할 수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두 번째 순환 도우미는 적양배추입니다. 보라색이 아주 선명하죠? 그 보라색이 바로 건강의 증거예요. 적양배추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일반 흰 양배추보다 무려 10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을 코팅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잘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혈관이 약해진 신호입니다. 적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 탄력이 회복되면서 멍이 덜 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또 적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C도 파슬리와 마찬가지로 콜라겐 합성을 직접 돕습니다. 혈관도 튼튼하게 하고 콜라겐도 만들어주는 이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양배추 활용법: 얇게 채 썰어서 식초 약간, 올리브유 조금 넣어 피클처럼 무쳐 드시거나 사과와 함께 갈아서 보라색 주스로 드세요. 색도 예쁘고 맛도 달콤합니다. 지금 이 정보가 유익하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무릎이 아프신 부모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건 나눠야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이번 챕터는 아마 여러분이 아 하고 놀라실 내용입니다. 바로 당근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당근 드시는 분 계세요? 아마 많이들 드실 텐데요. 그런데 어떻게 드세요? 생으로 그냥 씹어 드시나요? 만약 당근을 생으로만 드셨다면 사실 당근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의 10-15% 정도밖에 흡수를 못하신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우리 몸을 통과해서 나가버려요. 당근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물에는 녹지 않고 기름에만 녹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 없이 먹으면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반면에 기름과 함께 요리하면 흡수율이 무려 6배 이상 올라갑니다. 베타카로틴이 기름과 만나 잘 흡수되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관절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콜라겐 재생을 돕습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해서 관절의 산화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관절이 녹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거죠. 당근 올바른 요리법. 당근을 채 썰어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세요. 들기름에 볶으면 고소하고 맛있어서 반찬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과 만나면 항염 효과까지 더해져 더욱 좋습니다. 당근볶음 하나로 눈 건강, 관절 건강, 항산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니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음식이죠. 오늘부터 당근은 꼭 기름과 함께 요리해서 드세요. 노란 보물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강황입니다. 카레에 들어가는 그 노란 향신료예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관절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연구로 밝혀진 성분입니다. 관절이 아프다는 건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한데 커큐민이 그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해요. 강황도 마찬가지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카레를 만들 때 기름에 강황을 볶아서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또 후추를 함께 넣으면 흡수율이 20배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강황 가루를 들기름에 살짝 볶아서 나물에 넣거나 된장국에 조금 넣어보세요.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료를 넣어도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환경이 아니면 소용없거든요. 콜라겐 공장은 우리가 활동할 때보다 잠자는 시간에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우리 몸의 콜라겐 생성과 세포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바로 콜라겐 재생의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문제는 이 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늦게 주무시거나 잠이 자꾸 깨시는 분들은 콜라겐 공장을 스스로 멈추게 하는 셈입니다. 꿀팁: 잠이 잘 안 오신다면 자기 전 1015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해보세요. 발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고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족욕 물에 생강 한 조각이나 굵은 소금 한 스푼을 넣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움직임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자꾸 안 움직이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우리 몸은 이 관절 이제 안 쓰는구나, 여기에 콜라겐 보낼 필요 없다고 판단해버려요. 하지만 격렬한 운동도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정답은 적절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쭉 뻗어보세요. 그 상태에서 발끝을 몸 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펴는 동작을 1015번 반복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무릎 주변 근육이 부드럽게 수축 이완되면서 관절에 혈액이 공급되고 콜라겐 생성 신호가 보내집니다. 하루에 3번, 식사 후 의자에 앉아서 이 운동을 해보세요. 식사 후에 하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이 의외라고 하시는 습관인데 바로 설탕 줄이기입니다. 달콤한 게 무릎이랑 무슨 관계냐 싶으시죠? 당분이 우리 몸에 넘쳐나면 당화라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포도당이 콜라겐 단백질에 들러붙어서 콜라겐을 딱딱하고 부서지기 쉽게 만들어 버려요. 새로 만들어지는 콜라겐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피부가 늙는 것도,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도 이 당화가 한 원인입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설탕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믹스커피 대신 아까 말씀드린 비트, 당근, 시금치를 갈아 만든 채소 주스 한 잔을 드셔보세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오늘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파슬리로 콜라겐 공장의 스위치를 켜세요. 둘째, 애호박으로 콜라겐 섬유를 튼튼하게 꼬아주세요. 셋째, 시금치로 밤에 다리 쥐 나는 것을 잡고 칼슘을 뼈로 보내세요. 넷째, 비트로 혈관 고속도로를 닦아서 영양 배달을 빠르게 하세요. 다섯째, 적양배추로 혈관 벽을 코팅하고 튼튼하게 만드세요. 여섯째, 당근은 반드시 기름과 함께 볶아서 드세요. 일곱째, 강황을 기름, 후추와 함께 드셔서 관절 염증을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깊은 수면, 의자에서 하는 부드러운 다리, 스트레칭, 설탕 섭취 줄이기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지식은 실천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파슬리 한 단, 당근 한 봉지만 사오세요. 그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씩, 천천히, 꾸준히, 그게 가장 오래가는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무릎 일기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뭘 먹었는지, 오늘 무릎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메모해 보세요. 한 달 후에 그 일기를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놀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작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관리하기로 다짐하셨다면 댓글에 건강하자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 댓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따뜻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Easy Well Log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